평소에 꾸준히 먹기만 해도 죽을 때까지 숙변 안 쌓이는 음식 2가지 영상을 모아서 건강지식 TV가 전해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서 오래 묵은 변 다 쏟아내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과일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 만점 사과도 건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 건강 효과를 무려 800% 올려 보약으로 먹는 방법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당 걱정과 변비 걱정 싹 사라지고 피부 건강과 폐 건강까지 챙겨주는 보약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사과 속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꿀팁 레시피와 주의사항까지 사과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변비가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운 날씨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 운동 역시 둔화되어 변비가 발생되거나 심해지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변이 딱딱해져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지속되면 대장에서 변이 장시간 머물게 되며 독소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들은 대장염과 대장용종,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 치매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는다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사과 그 자체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생소하시죠? 프리바이오틱스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비소화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뱃속에 쌓여있는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심한 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2주 동안 사과를 2개씩 먹게 했을 때 유익균이 늘어나고 대변 속의 암모니아와 황화합물의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의 연동운동을 규칙적이게 만들어서 소화기 및 장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그래서 다음은 사과 속 영양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 효능 8배 높여서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효능을 가장 높여 먹는 방법은 바로 사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의 비타민C의 대부분은 껍질과 껍질 바로 밑에 과육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피부암 발생을 억제하며 위암과 구강암, 폐암, 췌장암, 자궁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을 억제하고 종양이 증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폐암 발생 위험을 44%에서 50%가량 낮추고 전립선암 발생 위험은 47%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바로 사과 껍질의 8배, 폴리페놀은 3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과를 껍질째 먹으려면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고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사과만 먹어도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당근을 함께 먹는다면 숙변 제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당근에 포함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를 늘리며 이로 인해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독소가 더 쉽게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섬유질 섭취가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 덕분에 당근을 천연 변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게다가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을 위해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눈 건강, 변비 예방, 노화 방지, 혈당 조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효능이 발휘되는데요. 바로 사과와 당근 모두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또한 두 식품 모두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근은 생으로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당근의 영양분 흡수율을 7배까지 높이기 위해서 바로 당근을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야 비타민 A의 흡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꿀팁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변비 예방과 눈 건강,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천연 사과 당근 주스입니다. 재료는 사과 1개, 당근 1개, 물은 200ml, 꿀 1스푼, 올리브유 2스푼, 계피가루 1티스푼. 사과는 깨끗하게 씻은 후 물에 5분 정도 담가 잔류 농약을 제거하고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당근도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뒤 찜기에 5분간 쪄주세요. 믹서기에 사과와 당근,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고 갈아주면 부드럽고 달콤한 천연 사과 당근 주스 완성입니다. 천연 사과 당근 주스는 혈당 때문에 과일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당뇨식 주스입니다. 오늘부터 변비 예방과 피부 건강, 눈 건강을 위해 매일 한 잔씩 만들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 계피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높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반면 사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당분을 포함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그런데 계피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와 계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 두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과에 열을 가하게 되면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익히게 되면 사과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폴리페놀이 더 쉽게 추출되고 생체 이용률을 높여 항산화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꿀팁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해 빈속에 사과를 먹었을 때 속이 쓰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바로 사과를 구워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먹는 방법인데요. 구운 사과는 생사과보다 소화가 더 용이해지고 열을 가함으로써 사과의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계피는 전통적으로 소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항염증 및 항균 성질이 있어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구운 사과와 계피의 조합은 위가 약한 사람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 계피 구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 1개와 계피가루, 올리브유 준비해주세요. 사과는 껍질째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해 슬라이스로 잘라주세요. 중약불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적당히 둘러주고 사과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잘 구워진 사과 위에 계피가루를 뿌려주면 위 건강과 장 건강,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사과 계피 구이 완성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꿀 바른 느낌처럼 달달해서 맛있습니다.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폐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거기에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과도 폐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의 위험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영국 노핑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많이 먹으면 흡연에 손상된 폐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도 노화에 따라 폐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건강과 호흡기 질환 예방, 폐 기능 강화를 위해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과 효능 8배 높여서 먹는 방법은 사과 껍질째 먹기.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당근, 계피, 견과류, 변비 예방과 눈 건강,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천연 사과 당근 주스, 혈당 조절과 위 건강, 장 건강에 좋은 사과 계피 구이가 있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고 믹서기에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양배추 좋아하시나요? 양배추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소비되는 채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인해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양배추 하면 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손상된 위벽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 관련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양배추도 잘못 먹으면 우리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식습관 3가지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양배추를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값비싼 보약보다 더 좋은 특급 레시피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부위별로 영양소 함유량이 다른데요. 겉잎에는 비타민 A와 철분, 칼슘이 풍부하고 하얀 속잎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함량이 높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속 영양가가 많아 대부분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다량 섭취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가능하면 먹지 않는 편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는 혈전용해제를 먹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슘 체내 섭취율이 높아 뼈 건강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혈액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의 칼슘을 저장하는 효과 및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전용해제를 먹는 분에게는 피해야 할 음식이 바로 양배추인데요. 아스피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같은 와파린 계통의 약은 혈액을 묽게 합니다. 혈전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응고 억제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입니다. 이 약들은 비타민 K와는 반대의 작용을 하여 혈액의 점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과다 섭취하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양배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데요. 와파린 계통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 섭취를 꼭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최악의 식습관 2번째는 양배추즙입니다.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상된 위점막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어 위궤양, 위장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양배추도 즙으로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배추즙은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즙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소화 과정에서 장에 가스를 많이 만들어
복부 팽만감 같은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양배추즙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최악의 식습관 세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양배추는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분해되면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갑상선이 요오드 흡수를 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어 갑상선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양배추를 생으로 먹거나 생양배추를 갈아서 주스나 즙으로 드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배추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고요.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양배추를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면 9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몸속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아침 공복에 위산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위가 상처받거나 위염 증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양배추와 만나면 양배추 속 비타민유 성분이 위산과 자극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이 칼슘 흡수율을 높여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 성분은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위를 보호하면서 사과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배추와 사과는 모두 혈액 청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는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푸른 잎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많아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과에는 칼슘 배설을 억제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폐경을 겪는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먹어도 좋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 익힌 양배추를 넣어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사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삶은 달걀을 추가해서 저녁 대신 먹어도 좋고 바쁜 아침에 먹어도 좋습니다. 양배추와 사과만으로 완벽한 맛을 내기 어렵다면 당근과 비트, 브로콜리 같은 다른 채소를 취향에 따라 함께 넣으면 맛도 살리고 더 건강한 주스가 되는데요. 당근을 넣을 때는 생당근보다는 살짝 익힌 당근을 넣어 드시면 항산화 물질의 활성화가 증가됩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고 싶을 때는 바로 레몬을 같이 넣어야 건강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당근 속의 강력한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사과와 당근의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어주면 비타민의 파괴를 줄여 영양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맛도 중화가 되어 먹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정보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양배추 디톡스 주스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명 다이어트 해독 주스라고도 하고 CCA 주스라고도 합니다. 재료는 양배추, 사과, 당근을 1대 1대 1 정도의 양을 준비해 주세요. 올리브유 1큰술과 레몬즙 1큰술, 물 200ml도 준비해 주세요. 모든 재료는 깨끗하게 씻어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재료는 갈기 좋은 크기로 모두 썰어주시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이고 소화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살짝 쪄서 익혀주세요.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갈아주면 양배추 디톡스 주스 완성입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좋고요. 삶은 달걀을 추가하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디톡스는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섭취하므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분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몸속 해독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피부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양배추 디톡스 주스 꼭 한번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몽입니다. 양배추와 자몽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자몽에는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의 22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제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생성을 방지하여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도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간 기능을 지원하고 해독작용을 도와주며 자몽은 간의 효소 활동을 촉진하여 독소 제거에 기여하는데요. 이는 두 식품을 함께 섭취 시 해독작용에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해독작용이 뛰어난 양배추와 자몽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어 환상의 궁합이 됩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풍부하여 몸속에 축적된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파인애플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핵심 성분인 브로멜라 성분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서 근육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게다가 유기산 성분 또한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소식에서는 양배추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으면 장 정화작용이 활발해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양배추에 함유된 식물성 섬유와 칼륨 성분이 장의 활동을 돕고 파인애플의 구연산은 위산의 분비를 도와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함께 먹으면 위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특히 파인애플은 우리 혈액 속에 피가 굳어진 혈전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양배추와 독이 되는 최악의 식습관 3가지는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제한하시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익혀 드시길 권장합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위 건강과 간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 양배추 디톡스 주스가 있었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 자몽, 파인애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